예, 오늘 남북한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남북 고위급 회담을 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회담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얘기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아침 남북 고위급 회담에 수석 대표로 참석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측 수석 대표죠. 리선권 북한 조평통위원장의 모두 발언 듣고 잠시 추린 내용인데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랜 남북관계 단절 속에서 이 회담이 시작됐습니다만 오늘 첫 걸음이 우리가 시작이 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의지와 끈기를 갖고 저희가 회담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동시에 좀 상충되긴 합니다만 첫 술에 첫 숟가락에 배부르랴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그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서두르지 않고 끈기를 갖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민심과 대세가 합쳐지면 촌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촌심에 받들려서 오늘 이 북남 고위급 회담이 마련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남 당국이 진지한 입장, 성실한 자세로 이번 회담을 잘해서 이번 고위급 회담을 주시하면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온 교례에게 새해 첫 선물, 또 값비싼 결과물을 드리는 게 어떠한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오늘 회의는 모두 발언만 공개했고 그 이후에 기조 발언부터는 이제 비공개로 쭉 진행이 돼서 이 시각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북한이 오늘 서해 군 통신선이죠. 다시 개통했다고 그래요. 내일부터는 이제 통화가 가능해지는 겁니까? 이 서해 군 통신선을 지금 이제 재개통했다라고 예. 한다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아마 정치 군사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아마 서해 통신선 가면은 개성공단 이거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아마 개성공단 이 재개에 대한 의지 이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예. 지난번 이제 판문점 연락 채널 며칠 전에 개통을 하고 네. 이어서 오늘은 이제 서해 군통신선도 이제 개통하고 지금 군통신선이 서해에 있고 또 동해 쪽으로 있는데 예. 동해 쪽 군통신선은 산불 때문에 좀 훼손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뭐 연락 채널이 다 이제 개통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예, 동해 쪽에 있는 것은 주로 이제 금강산 관광 그때 이제 출입할 때 사용하는 통신선인데 예.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훼손되어 있는 상태고요. 서해에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주 통신선, 팩스 예비선 해서 세 개의 선이 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개통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개통이 되면 판문점에 있는 남북 채널뿐만이 아니고 군 통신선 그리고 판문점에는 다시 또 우리 남북 적십자 회담에서 사용하는 또 통신선이 또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혹시 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것들이 혹시 있다라고 하면 그 통신선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군통신선 개통이 됐다는 것은 양 교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성공단 그때 폐쇄되면서 지금 이것도 끊어졌던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군사적 충돌, 우발적인 충돌 이런 것들도 조금은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서해에 있는 군 통신선은 우리가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인원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대해서 주고받고 하는 게 사용되는 선이 이제 주로 서해에 있는 군 통신선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왜 하필이면 서해에 있는 군 통신선을 복원을 하려고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선수단, 창관단 이렇게 해가지고 한 7개 단이 내려오는데 예. 내려오는 것이 아무래도 개성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그것 때문에 아마 서해 군 통신선을 아마 개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양 교수님, 25개월 만에 이제 남북한이 오늘 만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방금 저도 양측 수석 대표 이 예. 회담의 그 맹점과 관련해서 우리 측은 수석 대표라고 예. 북측에서는 대표 단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여기서는 편의상 수석 대표로 표현하겠습니다만도 예. 양측의 수석 대표들 덕담 이를 보면 나름대로 이번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고 또 지금까지 회담도 나름대로 수석 대표 접촉이라든지 개막 전체회의라든지 또 4대4의 대표 접촉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라는 측면을 봤을 때 아마 결과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단지 예. 조금 우려스러운 대목은 북측의 이런 그 이승건 그 이 수석 대표가 모두 발언할 때 예. 이번에서 회담을 공개를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어허, 이 보통 공개 회담 제안할 때는 상당히 그 회담을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또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접촉 상황을 볼 때는 북측이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북측 입장을 개진했는데 우리 측이 이야기하는 상호 관심사 남북관계 개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경청만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후의 시간에 북한이 아마 남북관계 개선 분야에 대해서 경청에서 뛰어넘어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아주 공세적으로 펼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남북 공동 문안, 공동 보도문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3대3 접촉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조금 전부터요. 오늘 뭐 회담의 형식이 5대5 이게 이제 전체 회담이죠. 그리고 이제 수석끼리 만나는 수석 대표 회담도 있었고요. 또 4대4도 있고 3대3도 있고 이거 어떤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회담에 대해서 뭐 남북 간에 정해진 패턴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대충 회담의 과정을 보면요. 개막 회의라죠. 개막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예. 그때는 주로 모두 발언과 전체 회의를 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대표 접촉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일종의 회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양측의 합의 문안 초안을 예. 놓고 대표들끼리 서로 주고받으면서 조율하는 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회담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못하면은 수석 대표 접촉으로 갑니다. 여기서 담판하겠죠. 또 여기서 이제 만약에 가지고 담판해가지고 담판이 어렵다 하면은 또 뭐냐 하면은 상부의 훈령을 기다리는 그런 예. 차원에서 또 회담을 또 뭐랄까 정의를 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아마 4대4의 회담과 3대3의 회담은 일종의 문안 조정 회의가 아니겠냐라는 예.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지금까지 문안 조정에서 좀 다소의 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오늘 그 어디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남북한이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회담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까지 뭐 돌출 발언이라든지 가시도친 설전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로 쭉 진행이 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예, 이번에 그런데 이제 이제, 회담을 하겠다라고 북한이 얘기한 것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평창 올림픽을 포함해서 남북 관계 개선이거든요. 예. 그럼 평창 올림픽 문제는 사실은 참여한다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 회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방법론 가지고 얘기를 나누기 때문에 이것은 회담 자체가 화기애애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어느 대표단이 올 거냐, 몇 명이나 올 거냐,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남북 관계 개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이제 양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예. 우리 한국 측에서 얘기한 거, 예를 들면 뭐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비핵화 문제라든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예. 또 북한 스스로가 요구한 내용은 지금 하나도 우리 언론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 오로지 북한은 평창올림픽에만 이번에 초점을 맞춰서 나와서 회담을 진행을 하고 몇 개의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이 회담을 좀 길게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평창올림픽에 관계되는 것은 빨리 합의해 줬기 때문에 예. 이제는 북한이 요구하고자 하는 남북관계 개선, 소위 말해서 의사조치 해제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뭐 또 한미 훈련의 중단이라든지 요구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한 문안 조정도 그렇고 회담도 사실상 한두 시간 만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은 그 공동문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걸 이제 토대로 보면은 오늘은 이제 평창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고 추후에 이제 관련된 그 문제를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분과위를 구성한다든지 이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만일 그렇게 이루어지면 제가 예. 볼 때는 그건 금상첨화예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실상 오전에
이 회담을 하고 난 뒤에 바로 공동 보도문을 갖다가 서로 이제 나누어 가지고 보고 그것을 하나씩 문안 조정할 정도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그쪽에만 지금 소위 말하는 평창 올림픽에만 집중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일에 이제 분과위원회를 평창 올림픽과 관계되는 거, 남북 관계 개선과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적십자회담과 관련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그 군 실무회담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과위원회가 한 서너 개를 만들자라고 합의해서 오늘 공동 보도문이 나오면 나머지는 이제 그 실무회담에서 다시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만 되면 성공적인 회담이 될 수가 있죠. 네. 자, 북측 대표단도 오늘 회담 시작부터 상당히 오늘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북측 대표단의 얘기를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가는 길이 더 오래 간다 했습니다. 네, 또 마음이 가는 곳에는 몸도 가기 마련이고 통신이 아주 순결하고 깨끗하고 불길한 게 없습니다. 이런 그때 그 마음을 되살린다면 오늘 북남 고위급 회담 이 마당이 순수한 또 우리 자각된 그것이 이제 합쳐지면은 회담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0시에 오늘 북측 대표단이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오지 않았습니까? 보통 차량을 이용하기도 합니까? 뭐 일정한 패턴은 없습니다. 예.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고 예. 또 도보에 오기도 하고 과거에 보면은 그 김성애 이 대표가 올 때는 여성이 또 그 높은 예. 힐을 신고 오고 아마 그 이 임시 건물이 있습니다. 한 예. 7동 있는데 거기서 그 사이로 올 때 보면은 우리 쪽에 올 때는 아마 자갈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막 우리 쪽에 그 차량을 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쪽에 차량 제공해 가지고 북측 대표단이 차를 타고 온 사례도 있습니다. 아하, 또 그리고 사람은 도보로 오되 또 여지 그 물자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차량 오는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정한 패턴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듯이 북한의 이선건 위원장은 회담을 전체를 공개하자 이런 깜짝 제안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생중계하자라는 듯한 그런 뉘앙스였는데요. 그 내용도 잠깐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위급 회담을 지켜보는 내의 그 이목이 강렬하고 또 기대도 큰 것만큼 우리 측에서는 저리 공개를 해서 이 실황이 다 어민족에게 전달되면 어디인가 하는 그런 그 견해입니다. 이 기자 선생님들도 지금 다 관심이 많아서 오신 것 같은데 저리 확 그저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또 모처럼 만나서 할 얘기가 많은 만큼 통상 관례대로 회담을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예. 통상적인 패턴하고는 좀 반대 아닌가요?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공개를 원하고 북한이 이제 비공개를 취하는 그런 입장 아닌가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리성근이가 저 예.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그 현장 이 모니터하고 있었거든요. 예. 보고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도대체 이게 그러면 이 남북 대화를 이걸 선전선동의 장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저 리성근이가 얘기한 것이 자기 조카가 하나 예. 있는데 마침 2000년 6월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18년이 지났다.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예. 좋았다. 이 말의 핵심은 6.15 선언과 14선언 예.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이행해 나가야 된다는 그 뉘앙스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계속해서 꺼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6.15 선언과 14선언의 실천 이 문제를 사실상 선전선동하려고 한 게 아닌가. 예. 또 두 번째 제가 생각한 것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이 북한의 핵 보유, 왜 이게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고 핵 보유가 돼야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북한은 지금 이 시간에도 노동신문에는 단 한 줄도 평창올림픽과 관계되는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적어도 오늘까지도 오늘 그 노동신문에 보더라도 지금 이 대표자들이 판문점에 나와서 회의한다는 게 없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북한의 주민들한테 대해서는 전혀 이걸 모르게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 하게 되는데 결국은 전 세계에 지금 그 언론인들이 다가 있지 않습니까? 한 예. 250명이 취재하고 있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선전선동의 장으로 이렇게 쓰려고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 사람이 바로 우리 조명균 장관의 얘기를 듣고서 바로
그냥 그러면은 뭐 비공개로 하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우려보다는 오히려 기선을 잡기 위한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기선제압과 한편으로는 이제 뭐 선전선동의 어떤 장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북측 수석 대표 이성근 위원장의 덕담 속에 보면은 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방금 먼저 우리 김윤수 교수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도 첫 그거 할 때 민심천심 운운을 했단 말입니다. 예. 북측에서 민심천심한 이야기는 잘 안 합니다. 오히려 이런 회담이 있기까지 그 최고 지도자의 통근 결단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선전선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와 달리 민심천심을 이야기했다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지금은 이제 회담 공개를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안 떠나가지고 과거에 이 북한이 공개 회담을 제안한 이후에 그 결과를 보면은 좋지 않은 사례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공개 회담을 하다는 것은 북한이 이 회담에 있어가지고 공세적으로 펼칠 뭔가 제안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남북 간에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미국 국제사회도 북한 입장을 들어라. 이 측면에서 아마 공개회담을 제안한 것이 안 보여지고 이 공개회담 제안돼 가지고 우리 지금 이제 조명균 수석대표 아주 대응을 잘했어요. 예. 공개회담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비공개회담이 원칙이고 혹시 회담 와중에 그 필요하다면 기자들을 다시 배식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적절한 대응이다 생각되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적절한 대응을 떠나가지고 이 지금 이제 공개회담이 아마 선전선동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또 괜찮겠지만 혹시나 북한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남북관계 개선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청만 했단 말입니다. 예. 혹시나 이후 시간에 북한이 우리의 그 비핵화 이런 부분 문제 또 그리고 한미 군사 문제 특히나 대북 제재 5.13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남측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공세적으로 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생각에서 좀 더 해당 결과는 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동 보도문을 조율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제 녹아서 담겼을지 그런 부분들은 잠시 후에 나오는 대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북한은 오늘 그 회담 중에 서해 쪽 군 통신선을 복원했다 이런 이제 언급이 있었고요. 관련 내용은 지금 회담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천혜성 차관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관련 브리핑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오늘 회담에서 북측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했다고 우리 측에 설명했습니다. 이에 우리 측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로를 확인한 결과 14시경 서해지구 군 통신선 연결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남북 군사당국 간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한 통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1월 10일 08시부터 서해지구 군 통신 관련 유선 통신을 정상 가동하기로 하였습니다. 자, 이 군 통신선 2016년 2월에 개성공단 폐쇄하면서 같이 이제 끊어졌던 통신선이 다시 또 복구가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아직 뭐 이제 합의문 내용을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 그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 이상의 어떤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회담의 성공적인 회담 평가할 수 있는 대목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 이번에 혹시나 제1차 고위급 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제2차 남북 고위급 회담 날짜는 잡는 정도. 예. 두 번째는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후속 실무 회담을 끄집어내는 거.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했다는 점. 예. 이 3가지만 공동 보도문에 답더라도 나름대로 성과 있는 회담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측이 이미 제안했잖아요. 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적십자회담. 예. 또 그리고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사 당국 회담 이렇게 제안했죠.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 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아마 지금은 이제 평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측의 제안을 북측이
90% 이상 수용을 하고 있지만도 예. 구체적으로 하고 세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서 개안을 해가지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평창 올림픽 관련 실무회담, 후속회담 이것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후속 실무회담 한 3개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오늘이 1월 9일 평창 동계올림픽 2월 9일에 이제 개막을 하니까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물리적으로 시간이 사실 굉장히 빡빡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북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조 발언에서 평창 올림픽의 선수단을 비롯한 응원단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파견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해서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측은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남북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어나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 북한이 이 인원을 다 보낸다고 하면 뭐 역대 최대 규모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현재요. 북한이 아마 IOC하고 장훈 의원이 거기 가 있으니까 협조해서 도대체 이제 와일드 카드로 받을 수 있는 게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예. 제가 뭐 사실상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10명을 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임원진들은 뭐 통상 한 50-60% 정도 임원진으로 구성을 하니까 그래봤자 20명 미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응원단 보내죠, 예술단 보내죠, 참관단 보내죠. 이렇게 다 보내면 여태껏 북한이 우리 한국에서 개최한 이런 여러 가지 체육 행사에 이 응원단을 보낸 게 3번이 있었는데요. 부산에서 있었던 몇 년도입니까? 2002년 부산 하계 아시안 게임이죠. 예. 이때 이제 전체적으로 선수단, 응원단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650명이 왔거든요. 예. 물론 이제 뭐 이 하계 선수단이니까 선수단 자체가 좀 많긴 하겠지요. 예. 그렇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동계 올림픽이고 또 참여할 인원도 별로 없지만 예. 지금 여기서 북한에서 얘기한 건 8개의 단을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 규모가 미니멈 500, 맥시멈 1000. 예. 이 정도 선에서 오지 않겠는가. 그러려고 하면 우리도 준비해야 될 사항이 보통 있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선수단은 당장 오늘 밤부터 이제 북한하고 IOC하고 이제 논의를 해서 어떤 선수들이 나가야 될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피겨 페어 종목 원래 출전 가능했었는데 포기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선수단은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응원단도 이 동계 스포츠가 이제 뭐 실외에서 경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응원단도 이렇게 큰 규모 같지 않은데 이제 그밖에 이제 여러 이제 대표단을 많이 보내겠다고 하고 있는 건데 그 의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예. 자신들의 공화국 창건 70주년 또 그리고 우리 측의 평창올림픽 이걸 갖다가 2개 묶어가지고 예. 민족 경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 평창올림픽에 해가지고 민족 경사를 더 빛내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 대규모 예. 지금 이제 김 박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최소 500에서 최대 1000명까지 오지 않겠느냐. 예. 아마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이것은 해담 평창 올림픽 시작 전에 소위 말해서 흥을 돋구는 그런 거. 또 지금은 이제 대와중에 또 뭡니까 한반도 이거 민족 통일을 부각시키는 뭐 그러고 이후의 이 평화 이것을 지속 유지하는 그런 모든 좀 뭐랄까 목적성이랄까 다 가지면서 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예. 이것은 충분하게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활용할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요. 예. 우선 좋아요. 예. 좋고 이렇게 오는 거 당연히 환영할 만하고 좋죠. 예. 사실상 평창 올림픽의 흥행 카드를 김정은이가 던진 거고 그래서 사실상 흥행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지금 뭐 전쟁의 위험까지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나라들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니 안 하니 이런 소리가 있을 때 예. 이 지금 김정은이가 흥행 카드를 던져가지고 이제는 뭐 모든 나라가 안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지게 만들었으니까 예. 일단 흥행에 성공은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김정은의
이 평창 올림픽의 흥행의 성공이자 제가 볼 때는 또 한편으로 자칫 잘못하면 이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평창 올림픽이고 우리의 잔치인데 네. 자칫 잘못하면은 김정은의 잔치가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예술단이 오는데 모란봉이 온단 말이죠. 뭐 지금 뭐 사실상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쏘고 나서 북한에서 지금 각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몰이를 한 것이 바로 모란봉 악단인데 네. 그 모란봉 악단이 와서 공연을 하면서 그것이 실내 공연일 경우에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배경에 로켓도가 쏘아 올라가는 게 나오면 어떡하며 예를 들어서 그 공연을 할 때 장군님 창가를 부르면 어떡할 거냐. 네. 제가 기우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한 국가는 다른 국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올 때 다 좋다고만 하고 마음을 놓을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뭔가 예. 이런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미리 협조를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일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도 곤란하고 예. 북한도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가지 않겠어요. 글쎄요, 예. 그러면 이거는 뭐 엉망진창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때도 이런 것도 고려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우리 많지가 않아서 예, 말이죠. 우리 그런데, 지금 예. 저김 박사님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에 대한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미 우리가 이제 2002년도에 약 650명의 북한 선수단, 임원단 왔잖아요. 응원단. 거기에서도 뭐 그 당시에 김정일이가 깔아준 판에 우리 춤추고 그렇게 우리가 언론이라든지 이렇게 한 사례는 없잖아요. 오히려 남북한의 동질서, 우리 민족의 특히 북한이 남쪽을 많이 보물 해가지고 북쪽을 비교하는 그런 측면, 뭐 이런 측면에서 아주 이 좋은 점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만일 예를 들어 방금 우려한 대로 지금 이제 지난 2015년도든가요, 이 북한의 모란봉 악단이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이 이 공연 불허했죠. 그때. 그러죠. 공연과 이 비용 이 문제 예.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는 사례 있잖아요. 또 그리고 우리가 남북 간에 북한의 이런 그 응원단 또는 교회당 왔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도 있고 거기에 대한 우려사항이 많이 매뉴얼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북한이 공연을 할 때 어떤 대목은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대비를 한다면은 역시 오히려 우리가 깔아준 멍석에 김정일 춤추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깔아준 멍석에 이 국제사회가 동참하면서 같이 호흡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대목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네. 저는 100% 거기 동의해요. 예. 100% 거기 동의하고 이제 걱정스러웠던 것은 바로 중국 모란봉 악단이 중국에 갔을 때 사실상 뭐 이렇게 미사일 쏘는 거 뒷배경으로 해가지고 공연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한 거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미리 협조를 해서 사실상 이 평창 올림픽 자체가 남북한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준비도 예. 그런 면에서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북한도 이제 뭐 이런 것들 뭐 오겠다고 하는데 또 우리가 또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걸 이제 조율을 좀 해야 될 텐데 북한도 그런 쓸데없이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것들은 좀 스스로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의 민족 경산을 표현했고 예. 지금 이제 고위급의 공식 회담에서 북한이 지금 이제 뭐 응원단, 예술단 한 7개 정도의 단을 보내겠다고 이것은 예.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뜻을 북한이 철회할 가능성이 좀 낮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예. 그런 방법에서 해법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 한 10분 전쯤에 남북 3대3 접촉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3대3 접촉에서는 이제 공동 보도문 이제 조율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예상대로라면 아마 그 결과문이 결과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가 고위급 파견 입장을 북한이 밝히면서 과연 누가 이제 이 대표단에 이끌 것인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500명에서 많게는 한 1000명 되는 북한 대표단이 이제 방남하게 되는데요. 누가 이끌 것인가? 이런 부분인데 여동생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방문 가능성도 또 오히려 조금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한때는 뭐 가능성 없다고 했다가요. 제가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미국의 대표단을 누굴 보내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가족을 포함해서 고위급을 구성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멜라니나 이방카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방카 같은 경우는 백악관 선임 고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대표 단장이 될 수도 있고 만일에 펜스 부통령이 오게 되면 펜스 부통령이 대표 단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누가 오느냐, 누가 대표 단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올 수도 있고 최용해가 올 수도 있고 저는 김여정이가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방카가 미국의 대표 단장이면은 김여정이 와서 정말 세기의 여성 대 그렇습니다. 여성의 그런 회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이번에 이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남북 간의 관계 개선도 이루어지고 이것이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적절한 시점에 미국이 관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미국에서 펜스 부통령으로 구성이 돼서 대표단이 오면 아마 북한에서도 최용해나 또는 뭐 김영남이나 이런 사람으로 대표단이 와서 우리 한국 정부 스스로가 양쪽을 만나게 해주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금상첨화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미북 간의 회담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는 육자회담이든 사자회담이든 비핵화회담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기회를 잘 살릴 필요가 있고요. 특히 북한으로 봐서는 김정은 스스로도 이 기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기회를 잘 포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야말로 뭐 평창을 넘어서 이제 평화 그 올림픽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의 대표단은 누구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럴 만한 적임자가 있을까요? 예, 우리 이제 김일수 교수님께서 잘 예. 지적을 해줬는데 네. 저는 그 김연정, 선여선도 부부장 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최용해 예. 부위원장 또 그리고 김영남 최고인민 상임위원장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좀 확률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김여정은 그 남북 관계라든지 예. 체육과 관련된 직책과 직위가 없습니다. 예. 두 번째, 최용해는 지금은 이제 혹시나 북한 노동당의 조직 지도부장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조직 지도부장이 남측인 우리 측에 온 사례가 없습니다. 72년도에 조직 지도부장인 김영주, 김일성의 동생이 있습니다. 이 김영주가 그 올라고 했는데 그때도 김일성이가 말렸습니다. 못 왔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채용의 가능성도 좀 낮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 지금 이제 90대가 돼가는 김영남 상임위원장 예. 아마 연세 많고 남측에 한번 방문에 대한 선물 또 그리고 지금 북한에 있어 가지고 이 법적으로 행정상 수반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 대한 하나 상징성. 그래서 보면 오히려 김여정 채용보다도 김영남 상임위원장 올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요. 그다음 지금 먼저 아까 제가 평화,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조금 했는데 예. 아마 이 문재인 정부는 그 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관한 그랜드 플랜, 큰 틀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아마 남북 관계 복원을 하고 이 남북 관계 통로를 통해 가지고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해 가지고 북미 대화 촉진하는 거. 더 나아가서 우리 김일수 교수님도 강조한 대로 사자회담이든 육자회담이든 개인은 그를 통해 가지고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체제로 구축해 나가는 시동 이번에 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그런 가능성도 같이 이제 함께 좀 지켜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남북한이 오늘 10시부터 고위급 회담을 마치고 문안 작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최종 내용이 들어오면 잠시 뒤에 또 조금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